2025년 7월 7일에요. S&P 500하고 나스닥 다 떨어졌는데 울프스피드, 티커 WOLF 이 주식은 하루 만에 거의 100% 폭등했어요. 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시장이랑 완전 반대로 간 건데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울프스피드 주가 폭등과 투자 분석 자료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 현상 좀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이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 배경이랑 또 그 이면에 있는 회사 재무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울스피드 주가 폭등 원인이 뭐고 또 회사가 파산한다, 구조조정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요. 네, 그래서 지금 울스피드 주식 사도 되나? 이거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인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현상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 뭐였을까요? 네,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그 새로운 CFO, 최고 재무 책임자 선임 소식이었어요. 7월 7일에 발표했는데 그레고 웬 이스미라는 분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공식 업무 시작하고요. 아, CFO 선임이요. 그게 그렇게 툰 호대였나요? 네, 이분이 그냥 재무 전문가가 아니라 그 구조조정하고 전략금융 쪽 전문가예요. 과거에 뭐 MS, OSM이나 MXP 세미컨덕터스 같은 꽤 큰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20년 넘게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거든요. 아하,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회사를 살리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확 붙은 거군요. 그렇죠. 회사의 그 파산 절차나 재무 구조 조정이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약간 구원투수 등판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네, 딱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이미 그 법정 관리, 파산 신청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울프스피드가 7월 초에 이미 채권단하고 미리 합의를 다 끝낸 상태로 이걸 사전 합의형 프리 패키지라고 하죠. 이 방식으로 미국 파산법 11조 챕터 11 보호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CF 영입 발표 전에 이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CFO 한 명 영입한 이벤트가 아니라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 사전 합의형 파산 신청. 구조조정 내용 보니까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부채를 뭐 한 46억 달러? 거의 70%를 탕감한다. 이건 좋아 보이는데. 네, 그 부분은 긍정적이죠. 연간 이자 비용도 60% 줄이고 현금도 13억 달러 확보하고 추가로 또 2억 7,500만 달러 자금 유치하고요. 근데 기존 주주 지분이요. 이게 구조조정 끝나면 3%에서 5%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아니, 3에서 5%면 이건 뭐 거의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료에서도 이걸 두고 사실상 지분 소각, 에퀴티 인시너레이션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줄이고 이자 부담 덜고 돈 확보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 뒤에는 기존 주주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는 구조인 겁니다. 와, 진짜 지분 소각 수준이네요. 게다가 그 채권자 중에 레네사스라는 회사가 신주를 38.7%나 가져간다고요. 네, 주요 채권자인 레네사스가 구조조정 이후에 발행되는 신주의 거의 40% 가까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레네사스가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빚 대신 주식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글쎄요, 단순 채권자를 넘어서 앞으로 회사 경영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이상으로 회사의 어떤 전략적 방향에 상당히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복잡하네요. 이런 와중에 회사가 사업 구조도 바꾼다고 했죠? 네, 맞아요. 기존에 만들던 150mm 실리콘 카바이드, SiC 웨이퍼 생산 라인은 이제 접고 차세대 기술인 200mm 플랫폼에 집중해서 생산성 높이고 수익성 개선하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SiC. 그게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이런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잖아요. 그렇죠.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이니까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나 온세미 같은 경쟁사들도 막 200mm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따라잡거나 앞서가려는 그런 시도겠네요. 네, 경쟁 환경을 의식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보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요. 구조 조정 후에 부채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점. 이건 분명 긍정적이죠. 그렇죠. 재무적으로 좀 탄탄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신임 CFO 구조조정 전문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식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전망. 이건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시식 시장이 큰다는 건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역시 기존 주주 지분의 극심한 희석입니다. 네, 그게 제일 걸리네요.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주주들은 사실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거의 뭐. 그렇죠. 회사가 잘 돼도 내 지분이 거의 없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폭등도 이게 어쩌면 단기적인 투기성 매수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뉴스에 팔아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 사업 경영력을 회복하고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글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최근 의견들을 보면 중립이나 보유 의견이 좀 많은 편이에요. 평균 목표 주가는 한 11.15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막 급등한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달러면 지금보다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일부 기관은 여전히 매도 의견을 내면서 구조조정 후에 신주 발행되고 지분 희석되는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의견이 좀 갈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요. 울프스피드의 최근 주가 폭등은 그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이라는 상징적인 이벤트,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쳐진 좀 단기적인 반등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존 주주들한테는 정말 극도로 불리한 그 지분 희석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매우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식 시장 자체는 좋아도 회사 자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식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회사가 진짜로 사업을 회복하고 또 그 가치가 주주들에게 돌아올지 여부는 아직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 드릴 조언은 좀 명확해 보이네요. 네. 만약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뭐 그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요. 지금 이 주가 급등에 섣불리 이렇게 올라타는 것보다는 네, 좀 지켜보는 게 낫겠죠? 네,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또 신주 발행되고 나서 회사의 실제 사업이 좀 정상 궤도에 오르는지, 특히 그 지분 희석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났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확인한 뒤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급등세에 편승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이렇게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과연 이번 파산보호 신청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짜 이익을 얻는 승자는 누구일까?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채권단일 수도 있고 레네사스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파산 직전의 회사 회생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가 실제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또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 울프스피드 사례가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